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역시 진 교수 한방 났더니 두 건 했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 늦게 이 저녁 무렵에요, 아시아 경제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 4.15 총선 불출마의 정치학,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봉주와 김의겸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봉주가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고서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영원한 민주당 당원 이렇게 운운하면서 당의 결정에 승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죠, 이 양반의 총선 불출마 선언, 요것도요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정봉주는요,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그 명예훼손 재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비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김의겸은 땅 투기 문제, 요걸로 인해 가지고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의 이 기사는요, 정봉주가 1심 무죄를 받았고 그 사건으로 과거 민주당 복당도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되는 그러한 정치적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잘려나가니까 원통하고 분하다, 서럽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요, 정봉주의 그러한 신적을 조금 드러내는 좀 그런 뉘앙스의 기사였습니다. 이들의 낙마에 대해서 30대, 40대 이들의 반응도 소개를 했고요. 이러한 것이 멀리 보고 정치하는 아름다운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정봉주와 김의겸이 희생을 조금 했다, 그러한 뉘앙스로 저는 이 기사가 좀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이들 두 명은요 모두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두 명에 대해서 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 사필 규정이라는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들은요 같은 사람으로부터 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진중권 교수죠. 진중권 교수는 이미 이틀 전에 민주당이 정봉주를 후보로 천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정봉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이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진 교수는요, 첫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봉주가 법원에서 성추행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러한 것은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정봉주가 말장난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심과 3심에서 그 1심 판결이요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 두 번째는 정봉주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 당시에 여의도 호텔 그 커피숍에 간 적이 없다고 말을 했다가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보다도 더 고약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라면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들과 짜고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고 지상파 방송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가공할 스케일을 보여줬다, 그러한 거짓말의 스케일을 보여줬다고 정말 아프게 때렸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정봉주가 금태섭을 가리켜서 빨간색 점퍼를 입은 민주당이라고 그렇게 비난한 것을 두고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의견을 반박하지 않고 존재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적 소통법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진 교수의 이 얘기는요, 어찌 보면은 우파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스타일과 매우 비슷해요. 우리가 우파에서 좌파를 공격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 너네들의 그러한 방식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존재를 공격한다, 이 얘기와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 얘기는 일맥상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한 것은 진 교수가 우파라는 게 절대 아니죠. 진 교수는 진보 좌파입니다. 그게 맞고요. 다만 진 교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진 교수가 공격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봉주의 감정 조절 능력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봉주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험한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두고서
감정 조절 능력이 없다는 그러한 취지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이 정봉주는요, 공인의 자격을 박탈하기에 충분하다. 뭐 이렇게 진 교수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 교수는요, 이 정봉주가 이 네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 교수는요, 이러한 정봉주를 국회의원 후보로 천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진중권 교수가 김의겸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건 조금 되었죠. 얼마 전에요, 이 김의겸이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총선 후보로 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한 적이 있었죠. 낙마 전에요. 그러니까 진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 저렴하게 산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환원을 할 테니까 공천을 달라고 하면은 그 환원은 진정성이 없고 투기로 번 돈을 이 공천과 맞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쏘아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 이 정봉주와 김의겸이는 모두 진중권 교수에게 일격을 받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낙마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같은 편한테 맞으면요, 그게 훨씬 더 아프고 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봉주와 김의겸이가 토론의 달인, 그리고 달변가, 그리고 촌철 살인의 대가 이 진 교수로부터 맞으니까요, 그 효과가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 진 교수가요, 연일 세게 민주당을 때려버리니까 이 민주당도 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 모두가 낙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진 교수가 세긴 센 겁니다. 이 입심 하나로 두 명을 낙마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편이 때리는 것은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아픈 거예요. 같은 편한테 맞으면요, 같은 편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때리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양심 선언도요, 내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에 진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낙마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만 하면요, 조금 섭하죠.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고 거북이와 같이 결승점을 목표로 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문통 정부 갈아엎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통 얘기를 추가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통이요,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요,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이 부처들의 업무 보고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문통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경제는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잠깐 이 기사의 일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문통이 언급한 이 고용 연장은 사실상 정년 연장, 이 개념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 연장이 불과 3년 전에 전면 시행돼 가지고 추가적인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 뭐 이러한 정부의 판단 아래 관련 논의가 현 정권 마지막 해인 올해 2022년까지 미룬 상태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60세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도 분석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것을 기사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통이요, 갑자기 이 고용 연장을 화두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관련 논의가 조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러한 것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에는 청년 취업난이 더욱더 악화된다, 그리고 취업시장 양극화도 걱정이 된다, 뭐 이러한 우려를 한다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를 이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셈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통의 정년 연장 발언, 이것에 대해서 저는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문통 정부는요, 여지껏 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을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통이요, 왜 갑자기 이 60세 정년 연장 이것을 꺼내 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이것을 정말 제대로 늘리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이미 포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젊은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냥 퍼주는 정책을 해가지고 젊은 실업자들로부터 이미 환심은 사두었으니까 이제는 이 노년층 일자리를 운운하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또다시 퍼주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었죠. 힘을 써가지고 억지로 이 주택 가격을 누르는 이러한 미봉책을 쓴다고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이거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이 세금을 그냥 퍼붓듯이 노년층 일자리도 그냥 환심을 사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갑자기 이 60세 정년 연장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총선용, 이 선거용 환심 사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자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요, 이 정부는 결국 우리 세금을 써가지고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그냥 돈을 퍼주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이건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속칭 똔똔이죠.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가 증대되는 거,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 빼가지고 여기다가 돈 주는 거,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거는요, 그냥 돌려막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조삼모사죠. 의미가 있는 일자리가 되려면요, 그 일자리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순증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합산 딱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몇 개가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단편만 보고서 청년 일자리 늘어났지, 이거야말로 미봉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을 했죠. 임시 땜빵 처분하지 말고 미봉책 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라, 이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창조경제, 이러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요, 창조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뭔가를 늘리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시국은요, 이게 기승전결이 아니고 이제는 기승전 총선입니다.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번 4.15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총선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4.15에서 제대로 심판을 해가지고 경제정책이든 뭐든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거, 이런 모든 것을 그냥 갈아엎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의미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